우리 삶, 과연 어디까지 정해져 있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와, 이거 정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계속 고민해온 질문이잖아요. 자, 오늘 바로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정말 통찰력 있는 관점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게 무슨 거대한 각본처럼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서 나는 그냥 배우처럼 연기만 하는 걸까? 아니면 페이지가 전부 텅 비어 있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뭐든지 쓸 수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딱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에이, 어차피 다 정해졌어. 이러면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면서 현실을 약간 외면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관점은요, 진실은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섬세하고 강력한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파헤쳐 보기 위해서 먼저 통제의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숙명과 자유의지의 관계, 그리고 선택의 진짜 힘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진짜 설계자가 되어보는 그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숙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숙명이라는 게요, 무슨 무섭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딱 꿰뚫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랑 자유의지가 서로 막 싸우는 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틀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운용 능력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와,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숙명은 나한테 주어진 곡, 그니까 악보 같은 겁니다. 거기 찍힌 음표 자체를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곡을 어떻게 연주할지는 진짜 전적으로 연주자한테 달렸잖아요. 어떤 빠르기로, 어떤 강약으로, 어떤 감정을 실어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곡이 탄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명이라는 게 몇 살 때 무슨 일이 꼭 일어난다, 이런 식의 정해진 사건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에너지의 구조, 타고난 성격, 그리고 인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핵심 과제들, 이런 것들의 청사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인생의 악보를 구성하는 주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타고난 고유의 기질, 그리고 둘째, 인간관계나 돈 문제처럼 유독 반복되는 삶의 핵심 과제들 있죠. 그런 것들. 셋째는 인생의 어떤 큰 흐름, 주기적인 리듬 같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깊이 새겨져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흔적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일종의 문제집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주어진 악보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그 악보를 도대체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 그 연주의 기술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자유의지가 무슨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법 지팡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자유의지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구조 안에서만 발휘되는 선택의 힘, 바로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숙명은 우리한테 어떤 충동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타고나길 화를 좀 잘 내는 기질이다. 그러면 분노라는 충동이 남들보다 자주 올라오겠죠. 하지만 그 충동에 그냥 휩쓸려서 폭발해버릴 건지, 아니면 잠깐 멈춰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 찰나의 공간, 바로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라는 힘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숙명이라는 이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움으로 재해석하는 힘. 둘째, 끌어오르는 충동을 다스리는 반응 조절 능력. 셋째, 내가 가진 에너지를 좀 더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지혜. 넷째, 힘든 관계 속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 다섯째, 나한테 주어진 과제를 다른 사람을 위한 역할로 바꿔보는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리듬과 협력하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모아보죠. 우리는 숙명이라는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자유의지라는 도구를 써서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 한마디로 설계자인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숙명과 자유의지의 만개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숙명이 악보, 문제집, 원재료, 질문이라면 자유의지는 바로 그에 대한 우리의 연주, 풀이, 예술작품, 그리고 대답인 겁니다. 둘은 절대 분리된 게 아니라 완벽한 한 쌍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벌어지는 외부 사건이나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숙명의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의미를 붙일 것인지, 즉 우리의 내면 세계는 온전히 전적으로 자유의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운명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진 운명을 읽어내는 해석자이자 그걸 지혜롭게 다루는 운용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힘있는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악보는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악보로 어떤 감동적인 연주를 만들어낼지는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걸작을 앞으로 어떻게 창조해 나가시겠습니까?